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바다에 플라스틱과 물고기를 비교해봤는데요. 2014년에는 약 1대5 정도라고 하는데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과 물고기가 중량 비로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지금도 심각한데 바닷속의 물고기가 플라스틱을 그럼 플라스틱을 바닷속의 물고기에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플라스틱의 생산은요,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들의 플라스틱이 생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에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상황들로 비교해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어쩌면 기후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쩌면 이 플라스틱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러나 이게 정말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인가? 물론 제가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과연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물질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더 경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건 지금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요. 농업용 비닐, 멀칭 비닐을 이 플라스틱,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아주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2주 만에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녹는 바람에 올해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보실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아직까지 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농협에서 보조금을 주고 사서 농민들한테 줬는데 이것이 농사를 망치는 일도 발생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밭에서 재배했던 콩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콩을 플라스틱이 전혀 없는 데서 재배했더니 또 그 자식 콩에도 또 미세플라스틱이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산유국은 어떻습니까? 이 석유의 생산, 원유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절대적인 소득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건 그렇지 못하죠. 네, 개발도상 문제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플라스틱만큼 아무 좋은 게 없죠. 그런데 플라스틱 문제 누가 일으켰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도상 문제의 쓰레기는 다 그걸 몰리고 있고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고 더 비싼 걸 사야 된다면 그것 역시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각되거나 또는 매립되거나 또는 생태계에 유출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소각되면서 엄청난 실업수가 발생하고 있죠. 매립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수도권부터 증별이 금지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생태계를 유출되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 없다 보니 이거라도 줄이자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걸 줄이자는 것들 이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정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을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신이 인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의 문제를 볼까요? 기후위기,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요. 이게 지금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40도가 넘는 온도였다가 갑자기 우박이 쌓여가지고 무릎판이 쌓였다고 하죠. 아주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재활용이라고 하는 컨셉,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페트병을 쓰고 페트병을 버리고 나면 그 페트병을 골라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져 있는 비닐을 떼어내고 뚜껑을 벗겨내서 분리해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저걸 재활용을 했죠. 그런데 사실 페트병만큼 재활용 많이 하는 게 없죠. 우리가 여러분 아주 신경 많이 써서 분리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트병을 재활용했는데
새 페트병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다른 건 뭐 말할 나위 없죠.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 잘한 것도 새 것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한 건 당연히 능력이 없죠. 이러다 보니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이 재활용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의 종류가 이제 10가지가 넘어간다고 해요. 이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도 역시 마찬가지죠.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녹여서 이렇게 블럭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콘크리트로 이미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3,000군데 이상을 시공해 놨더니 레고처럼 끼워주고 공사도 아주 편하고 아주 좋더라. 그런데 역시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엔 시멘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멘트 1톤을 만들 때 CO2가 1톤을 발생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자, 기후위기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어차피 이 시멘트는 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를 유출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이것들을 분리하지 않고 세척하지 않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었던 것을 배치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콘크리트보다 오히려 더 튼튼하게 그런데 더 싸게 그러면서 탄소 배출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럴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시멘트, 철근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바닷속에 있으면 아주 지옥이죠. 엉망. 여기에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채로 돌려서 썩어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대신에 건져내고 보면 따개비도 붙어있고 조개껍데기도 있고 또 뻘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소각관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거 소각하고 나면 여기에 그 남는 재가 얼마나 많다 보니까 그거 퍼내는 게 더 돈이 든다고 해서 안 가져가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녹여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이걸 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런 플라스틱을 가지고 녹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오수 관료를 만들어봤습니다. 빗물을 배수시키거나 또는 오수를 배수하기 위한 관료로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겨블럭, 콘크리트를 대체하는 우겨블럭도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화를 시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여기 불순물을 보니까요. 탄산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 35% 이상이 섞여있다고 하는 거죠. 불순물이 30% 섞여있고 플라스틱의 종류는 워낙 여러 가지다. 이런데 상품화, 제품을 만든다는 건 과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제품은 늘 일정한 품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아마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 에이 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바로 토목용, 그죠? 구조용, 콘크리트 블럭을 해봤던 블럭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블럭보다만 더 좋으면 되겠죠. 그 대신에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자, 여기 지금 탄산칼슘 이건 아까는 따개비였고요. 클레이는 농업용 비닐에 묻어있는 흙이었고 또 어망을 건져올렸을 때 묻어있던 뻘흙이었습니다.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마스크에 있는 철사 분리수거 못하죠. 옷에 있는 지퍼 분리수거하기 어렵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녹여주다 보니까 이런 물순물들이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좋은 성질을 갖게 됐다. 우리가 이 자세한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서울대학교 박영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려고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페플라스틱을 그동안 대부분 태우거나 매립하거나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녹여서 전체 다 녹일 필요도 없어요. 이 중에 60% 정도만 녹이고 녹지 않는 건 녹은 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우리 마치 콘크리트에 자갈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녹지 않은 플라스틱은 이 제품 안쪽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죠. 녹은 플라스틱이 그걸 전체를 감싸주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에너지로 아주 적은 탄소를 발생시키면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우리 아까 인사드렸죠. SDX 재단 전문가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플라스틱 1톤을 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2.99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배출권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인증, 대라의 인증이라든지, 그래서 이 유럽의 탄소 배출권 기준에 맞는 배출권 인증을 받아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때 이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 역시 해나갈 겁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로 돼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것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컨셉인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일부가 주저앉아도 전체의 연결성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응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응벽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서로가 다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이 개발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른 우리 속에도 저 블럭은 소형 블럭인데 콘크리트 블럭이 하나에 14kg밖에 하지 않거든요. 100kg짜리 돌을 갖다가 불러갈 건데 이렇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흙을 채워줬더니 이렇게 식물도 자랄 수 있고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재밌는 건데요. 자, 이렇게 고립식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끌어놓는 것만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었죠. 우리 개발소국의 경우는 이런 집도 태풍 때문에 날아가는 그런 집이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집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콘크리트 블럭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경우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 부분을 콘크리트로 하고 안쪽에 힘을 받는 부분에 이 폐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화재라든지 또는 자외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고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93%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많이 오죠. 평균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물이 집산했다는 얘기고, 우리 한반도의 경우는 2050년이 되면 현재 가물량보다 10 내지 15%가 증가할 거로 IPCC 보고서가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존 개념의 투수 블럭을 깔았더니 2년도 안 돼서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는 배수 단로를 통해서만 물을 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막히지 않고 투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블럭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 역시 우리 한국저연료개발연구의 회원사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각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검증된, 투수 능력을 충분히 검증된 블럭을요, 역시 자, 아까 콘크리트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저희 협회는 시멘트를 넣지 않은 콘크리트 블럭을 역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1제곱미터를 깔면 7kg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았고요. 30년 된 소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6kg입니다. 즉 우리는 1제곱미터에 이런 블럭을 시공함으로써 엄청난 탄소 배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요, 그러면 1제곱미터가 177kg의 탄소 배출권, 즉 30년 된 소나무 30%를 식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30년 된 소나무는 실제로 10제곱미터에 한 번밖에 심지 못하니까 여기에 100배를 본다 그러면 더 크죠.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도시에 엄청난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플라스틱,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도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기존의 콘크리트 또는 기존의 어떤 것보다 더 저렴하게 극복할 수 있게끔 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문법까지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제방을 이만큼 100단을 높인다면 아주 추가적으로 정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공법을 만들어낸다면 아주 튼튼하고, 그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태양광까지도 설치할 수 있죠. 자,
아예 기존의 제방이 없는 곳에 새로 제방을 설치한다면 아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땅은 부지 면적은 4분의 1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공사비는 3분의 1이면 됩니다. 3분의 1이면 되고 공사 기간도 3분의 1이면 되고요. 비용도 3분의 1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위에는 태양광 판넬까지 설치해서 매년 엄청난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제방은 아주 튼튼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배수건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IH5 할 때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저희 협회가 기술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태평양에 가서 지금 플라스틱이 바다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평양에 인도양에 대정에 쌓여있는 그 쓰레기 섬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계속 이제 플라스틱이 만들어질 거고 그것이 우리 밥상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태평양에 있는 플라스틱 섬을 제거하자. 아주 우리가 큰 배를 가지고 와서요. 이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플라스틱을 바로 걷어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 여기서 이 플라스틱을 바로 넘기고 바로 제품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은 태평양을 지나가는 배들한테 보내서 기후위기 때문에 나라는 성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가 우선적으로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기후 난민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결과로 우리가 UNEP로부터 아주 좋은 찬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6월 5일 날 열렸던 제주 세계환경의 날, 이날 플라스틱 오염 동식이 주제였는데요. 이때 초청을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왜 좀 메인에서 발표하고 할 수 있어야지 이 구석에다 놔서 불과 몇 나라밖에 이 기술에 이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아깝다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를 같이 만든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능성 있는 이 방법들을 갖고 전국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특히 산유국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크게 포함하고 국제도로연맹으로부터 탈탄소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작년 12월 달에 리야드에서 열렸던 국제 컨퍼런스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요. 나머지 분들이 발표했던 건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공사, 도로연맹에서는 도로와 관련된 것이 부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포토홀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아스팔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포토홀이 왜 생기냐면요. 아스팔트 피치라고 하는 것과 초당 골재, 깬 돌이죠. 돌 깬 거. 이걸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지나면서 타이어가 이 피치 부분을 다 인쇄하고 결국은 골재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골재는 물을 흡수하게 돼요.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게 되면 물과 기름이 결합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 골재하고 피치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 결합력이 약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토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고를 생기는 뿐만 아니라 포토를 이렇게 때우는 것만으로 안 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계속 2년마다 다시 이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당 골재를 대체해서 펠플라스틱을 우리가 펠리터하고 이 펠릿을 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플라스틱 역시 기름으로 만든 거고요. 원유에서 만든 거고요. 피치 역시 원유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포토홀이 발생하지 않는 고성능, 장수명 그리고 친환경 아스팔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폐플라스틱을 분리하지 않고 그리고 세척하지 않고 또 오히려 플라스틱을 우리가 처리비를 받으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한 발표를 마치게 되다 보니까
다음 달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그 포럼에도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국제도로연맹, 우리 한국도로공사처럼 78개 국가의 도로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국제도로연맹과 같이 저희 협회가 우리 협회가 노르웨이 전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외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NGO 또 환경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플라스틱 음식에 정말 한 단계 더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플라스틱을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선한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존슨왕과 더불어서 에디슨 어워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단순히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플라스틱 케어를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국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모이고 또 오늘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실천합시다라고 하는 실천 모임들. 그래서 우리 먼저 업무협회를 같이 내렸습니다. 이렇도록 이런 문제들을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 태아에 한 번도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에 그리고 모유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도시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발도상국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줄 수 있게 하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Less than 10% global plastic waste is recycled. Incineration and landfilling are no longer solutions. Now is the time to act. Eco Magic Block is an innovative product that transforms discarded fishing nets, ropes, buoys, and other plastic waste into a sustainable solution. By using minimal processing, it enhances quality while lowering costs, ensuring both economic valu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mpared to conventional concrete retaining wall blocks or interlocking concrete blocks, Eco Magic Blocks offers a